요즘 전 세계적으로 교실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만약에 그게 학생이나 선생님 누구 한 명의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만든 시스템 그 자체가 문제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이 문제의 본질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교실의 역설부터 한번 보시죠. 뭔가 계속 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현장은 더 힘들어지는 걸까요? 이 딜레마 대체 어디서부터 시작된 건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학생 인권, 물론 중요하죠. 그래서 더 많은 권리를 줬는데 그 결과가 교실 질서는 무너지고 선생님들은 지쳐 쓰러진다는 거잖아요. 아니, 좋은 의도가 왜 이런 결과를 낳는 걸까요? 이게 뭐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많은 선진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이 두 가지 현상, 그러니까 학생 권리 신장이랑 교실 붕괴가 서로 아주 깊이 보이지 않게 연결된 건 아닐까요? 자, 이 문제를 풀 핵심 열쇠가 있습니다. 바로 공진화라는 개념인데요. 이제부터는 누구를 탓하는 걸 멈추고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이 상황을 봐야 합니다. 네, 바로 공진화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좋은 의도로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람들의 행동이랑 막 얽히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정말 의도치 않게 최악의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뭐랄까, 선의가 배신당하는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공진화라는 렌즈를 딱 끼고 보면 개개인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시스템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럼 OECD 국가들의 사례를 보면서 이 권한 없는 책임이라는 게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 건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보죠. 자,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게 각 단계가 다음 단계를 더 심하게 만들고 또 그 다음 단계를 강화시키고 결국에는 선생님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완벽한 악순환의 고리가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왜곡된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책임은 전부 선생님한테 있는데 정작 그걸 해결할 권한은 하나도 없는 거죠. 정말 기가 막힌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결책이 학생들 권리를 다시 뺏어오는 거냐? 절대 아니죠. 핵심은 선생님들이 자기 소신껏 정당하게 개입해도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 상호작용의 판 자체를 새로 짜야 한다는 겁니다. 다음 사례는 좀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핀란드와 캐나다인데요. 다들 교육 선진국이라고 부러워하던 나라들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규율 없는 자유가 어떻게 실패로 돌아갔는지 한번 보시죠. 이 나라들도 처음엔 학생 자율성을 엄청 강조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꿈꿨던 그 자유라는 이상이 전혀 다른 훨씬 더 해로운 방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도 공진화의 결과죠. 여기서도 또 다른 악순환이 보입니다. 앞선 사례랑은 모양이 좀 다르지만 파괴적인 건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유가 의도치 않게 다수 학생들을 내버려두는 무책임한 방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핀란드와 캐나다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자율성은 규율이 있을 때만 교육적 의미를 가진다.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죠. 아, 진짜 자유라는 건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건강한 질서, 즉 규율이라는 울타리 안에서만 꼽힐 수 있다는 걸 뒤늦게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개입하고 질서를 세우는 걸 통제가 아니라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돌봄이고 배움의 전제 조건이라고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잘못된 방향으로 흐르던 공진화의 물길을 되돌리려는 필사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이 두 가지 사례, 맥락은 좀 다르지만 결국 어떤 공통된 결론에 이르게 될까요? 네, 시작점은 달랐지만 도착한 결론은 똑같았습니다. 교실 붕괴는 학생이나 교사, 누구 개인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상호작용의 실패, 즉 잘못된 시스템 설계의 문제라는 거죠. 이걸 깨닫는 순간 우리 학교를 어떻게 고칠 것인가에 대한 대화의 판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과거에는 누구를 통제해야 하냐, 누가 잘못했냐 이런 질문만 던졌다면 이제는 질문 자체가 바뀌는 거죠. 어떤 상호작용을 설계해야 하는가,
이렇게요. 개인을 탓하는 게임에서 시스템을 쥐자이라는 게임으로 관점이 완전히 이동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오늘날 글로벌 교육계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더 이상 누구를 통제할 거냐를 묻지 않아요. 대신에 지금 우리 시스템이 어떤 상호작용을 자꾸 부추기고 있는가, 이걸 묻는다는 거죠. 질문의 차원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은 결국 우리 모두의 몫으로 남습니다. 이제 누가 문제야 라고 손가락질하는 건 그만하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또 우리 학교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상호작용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새로운 질문을 다 함께 시작해야 할 때가 아닐까요?